왜 길게 하느냐면 그 무릎이 공중에 떠 있으면 나중에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지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니 그 자복은 놔둬. 그 뒤에 자복이 두 개가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조금. 거기도 자복을 두 개 똑같이 겹쳐 버리지 말고 요만큼 차이가 나게끔 위에 그 뒤로 살짝 밀어요. 아니. 일어나. 요걸 한번 보세요. 요걸 이렇게 놓고 요걸 요만큼만. 네. 뒤로. 이렇게. 이제 한번 가르쳐 드리면 그 나름대로 해버리지 말고 요 자세를 자꾸 유지를 그 해 줄라 그래야 그 자세가 잡히거든요. 잡히고 그러니까 꼭 요 자세를 갖다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앉으면 안 돼. 요 앞에 요 이제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앉는 방법이 있어. 그렇게 앉으면 안 돼. 여기 방이 되니까. 중간에서 자리를 놓는다 그래. 중자라. 이쪽으로 오세요. 됐어. 그렇게 앉으면 돼.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돌아가는 거? 안 되면, 응? CD 플레이가 있어? 그거 갖고. 그건 리모컨하고 같이 갖고 와야지. 리모컨 없으면 안 돼. 이거 한번 봐주시죠. CD 플레이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이 안 돼. 이게 지관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자세예요. 자세. 이제 그 앞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조용한 곳을 찾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들이 안 갖추어진 데서 저쪽에 대해서 조건을 다 갖추어 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요건 이제 정신적인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집중은 여러 가지 방해 조건들이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방해 조건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들을 대부분이 조용한 곳에다가 장소를 갖다 선택한 이유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상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장소로 선택되어야 되고,
제일 이제 저번 시간에 강조했듯이 이제 주변 조건을 우리가 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조건 하나 때문에 흐트러져 버리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곳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주변에 그 악연들이 좋지 않은 인연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갖다가 피한다든지 또는 옛날에 그 스승들이 공부를 했던 그런 위치에서는 훨씬 옛 스승들이 이제 공부를 했던 그 역사적 발자취가 있으니까 마음을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위험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뭐 먹을 것을 구하는데 너무 그 힘들게 구할 수밖에 없는 곳에 되면 먹을 것 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산만심을 갖다 일으키는 원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이 좀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음용수로서 마실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잘 보고, 우리가 뭐 풍수학을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그 풍수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좋은 자리라고 해놔서 보더라도 우리가 가서 보면 뭐 반조각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조건을 잘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이제 그걸 좀 몸에 그 병 치료를 수행할 때는 수행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 특히 사마타행을 하면서 치료를 한다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몸이 아주 고된 노역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몸이 튼튼할 때 이게 안 되면, 늙으면 몸 자체가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아요. 이게 어느 사마타의 초선정 정도 들 때가 되면, 번뇌가 끊어질 때가 되면 꼭 몸도 한번 죽는 것 같은 결과가 옵니다. 한 번 죽어야, 그러니까 한 번 죽어야 한 번 산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업으로 살던 것을 한번 몽땅 다 무너뜨리고 나야 되는데, 그 업으로 살던 업이 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업이 무너지면서 이 몸도 같이 무너지는 경기가 자꾸 오기 때문에 몸이 그래도 자꾸 이제 건강을 명상 들어가기 전에 건강을 잘 챙겨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문관 들어갈 때 특히나 건강을 잘 챙겨주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라레빠 같은 그런 대승자도 에또야라는 사람이 이제 밑에 그 제자로 왔을 때 몸이 병이 있을 때 가서 고치고 다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전례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선업 자양공덕,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선행을 한 것이 상당히 오천생부터 쌓여 있어야 이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성계를 잘 지키고 온 사람들은 장애가 많이 없죠. 좀 살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몸의 병도 적을 뿐더러 상대가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들은 것이 없고, 내가 도둑 소굴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또 내가 베풀기를 평소에 잘 했으면 그 토굴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수행하는데 먹고 사는데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장애가 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서 내가 아주 인색하게 살았다든지 베풀음이 없이 그렇게 산 그 모습들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분명히 하면서 외통수가 되고 장애가 자꾸 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살펴보고, 그건 본인이 잘 못 살피기 때문에 스승이 토굴 수행을 하라고 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이 사람은 대단히 박복해서 가면 얼마 안 가서 그 박복함, 이러이러한 박복함 때문에 못하고 지쳐나오고 헛소리하게 생겼구나, 그러면 안 보내는 것이거든요. 안 보내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지멋대로 들어가서 지멋대로 바닥에 꺾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본인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 스승에게 꼭 물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꼭 이제 해야 될 그 예비 수행 가운데 중요한 점이 바른 견해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사마타 수행을 해 나가는데 바른 견해가 쓰이지를 않으면, 그 설사 앉아 있다 손 치더라도, 설사 조금 뭐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전혀 그게 본 법으로 본내가 사라지는 경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제 이게 내가 바른 견해가 쓰이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제 그 여기지만, 그 스승에게 항상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충은 그 안에 그 내용들을 갖다, 생각 내용들을 갖다 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잘 점검을 받아보고, 견해가 바르지 못한데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면 전혀 딴 방향으로 나가버리기가 십상팔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경전을 우선 사마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경전을 갖다 부지런히 배워서 견해를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 세우고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자꾸 그냥 앉아있다 그냥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되질 않는 거니까 그렇게 구체적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바른 견해를 세우려고 계속 경을 본문을 듣는 것하고 바른 견해를 갖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삭된 견해를 정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의문이 있을 때는 자꾸 물어서 의심을 갖다가 없애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내가 다른 걸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요 자세가,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내가 세밀하게 지금 요 안에 비로자나 칠 자세 그래가지고 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앉는 자세를 갖다가, 앉는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오거나,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명상 자체가 잘 안 돼요. 안 되고 몸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앉는 자세와 호흡과 마음을 갖다 집중시키는 요것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웠으면 여기 처음 오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갖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줘서 틀리지 않게 앉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자복을 꼭 자복이나 담요를 좀 푹신하게 하고 좀 푸근하게 앉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앉아 있는 데는 밑이 좀 푸근해야 혈액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딱딱한 곳에 눌러지는 곳이 많이 땅에 닿는 곳이 심해져서 그가 한 곳에 무게가 집중되지만 피가 그쪽이 잘 안 통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요게 그래서 솜이 아주 푹신한 솜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앉아보면 오래 앉아 있어도 다리에 이쪽에 좀 압박을 덜 받기 때문에 피 소통이 잘 돼서 좋아요. 그거 이제 자복을 항상 마련하시는 것. 그런데 명상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을 내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5,000년 전부터 해왔던, 5,000년 전에도 했던 일이고, 마음을 갖다가 안정시키는데 이만큼 좋은 테크닉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도 다 인류 과학자들까지도 전부 다 증명을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는 지금은 새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디 가서 듣든지
이 명상을 하는데 그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무상요가 그래요. 부처님을 갖다 무상사 그런다면 최고의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일반 그 힌두교 지금 바라문교 힌두교의 요기시더나 도교의 그 요기시더 같은 그런 사람들 하고 그 사람들은 최고의 요가 그 수행자라고 하질 않아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갖다 최고의 무상요가 무상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가라는 말은 그 수행자라는 뜻이니까 요기시더라는 말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일반인들은 조금 낮은 차원에서는 뭘 하느냐면 테크닉으로서 운동으로서 요가를 한다고. 뭐 어디 하니까 뭐 몸이 뭐 어디 굳어질 때가 좀 낫고 근데 그게 운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목적이 운동 몸을 스트레칭하는 정도의 기술한 시켜주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낮은 차원의 요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 단계의 요가는 어떤 것이냐면 이를테면 그 브라만들이라든지 지금 힌두교도들이 이 명상을 통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트만을 개발하는 이 상태를 갖다 그러니까 정신적 나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 조명하는 요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중간 단계의 요가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무상요가는 뭐냐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트만을 발견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내 번뇌를 끊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은 뭐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가르침들이 많다고 그래. 막 그냥 니도 나도 이름을 명상이라고 붙여가지고 그 희한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자꾸 이제 명상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니까 그건 속지 말고 확실하게 부처님법은 그 어디에도 명상을 요가를 통해서 병을 고치라 이 얘기는 요거 넣고 것만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좀 뭐 긴장하거나 잘못됐던 그것에 의해서 병이 일어났던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효과로서 조금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명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탐욕심을 버리는데 마음속에서까지 전부 다 버리는 것이다. 이거는 기실론, 중론, 유식론 그 속에 싹 다 같이 들어있어요. 이건 만약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경전, 논전 어디를 끌어다가도 전부 다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리 와. 얼른 놔. 그래 남들한테 피했지 마. 얼른 놔. 시간 흘러봐. 그리고 뭐뭐 할 것도 없어. 이렇게 앉아. 명수 옆에 그렇게 앉아. 자복 바로 하고. 자복 바로 하고. 자복 돌려. 밑에 돌려. 자, 그렇게 이제 우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의 무상요가랍니다. 예, 무상요가 그 요가 하는 거, 요게 최고의 요가인 줄도 모르고 요가 학원에 다닌다는 바보 뭐 쪼다 같은 것들이 있어. 걷기 운동이라고 요거 보면 돼. 그 전에 달라이라마께 내가 여쭤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차크라를 그러니까 기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마음이 선하면 다 열린대. 마음이 악하면 열어놔도 다 닫혀버린다. 쓸데없는 거짓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아주 부처님 가르침과 전혀 틀림이 없으시거든. 그래서 육아사지론이라든지 또는 육아사지론 요가의 4가지 방법의 요가라는 뜻이에요. 육아사지론이.
유화 사진은. 그 다음에 해시밀경 소 같은 데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기를 순환시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요가의 상태는, 그러니까 지금 요가를 체육 요가식으로 스트레스 요가니 뭐 기순환시키는 요가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꾸 뻘소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뭐가 좀 정신이 안정되면 깨달아졌다 자꾸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또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상요가라는 말 자체가 이 이상의 다른 테크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마음 자세가 앉을 때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앉는다, 내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앉는다, 이렇게 되면 안 돼. 항상 제일 첫 번째 앉기 전에 여러분이 삼기하고 스승께 기하는 거, 잠깐 손 모으고 스승께 기하는 거고, 그 가르침에 기하는 거고, 그 가르치는 것은 방법이거든. 방법에 의지하는 것하고, 그 제자인 견도 이상, 그러니까 번뇌가 표면적 번뇌, 의식적 번뇌가 사라진 사람 이상의 스승께 기합니다. 스승께 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 견도 이상의 스승께 기하는 것이지 그 전에 스승께 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번뇌가 사라지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한테 기해야지. 뭐 승려가 나이가 오래됐다고 또는 뭐 큰 절에 뭐라고 또는 뭐 이름이 뭐가 붙었다고 그렇게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허물이 많아서 안 돼. 이제 그렇게 우선 그 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중생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성취해서 이루어서 건지리라라는 사홍서원의 그 네 마디, 그러니까 삼기와 사홍서원이 항상 앉을 때 전제가 되어주는 것이, 그 마음이 전제가 안 되어주면 설사 지금 이 무상 요가를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이 전제가 중생을 건지겠다는 자비심과 내가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당위성을 찾는다는 이 내용이 전제가 안 되면 전부 다 그것도 외도가 돼. 아무리 오래 앉아있고 하더라도 남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을 때 항상 그 삼기를 간단하게 관상하면서 하고 사홍성을 하고 앉아주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이제 예비 수행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비로자나 칠사세. 왜 비로자나는 법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법에 들기 위한, 그러니까 모든 탐진치 삼독을 떠나서 바른 정신을 깨우쳐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법에 들기 위한 그 몸 자세를 갖는다.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을 이루는 7가지 자세라는 뜻이에요. 비로자나 7자세를 이루는 자세라. 요 자세는 명상 자세에서 부처님께서 요 자세는 부처님께서 그 외도들도 다 이렇게 앉는 자세가 거의 비슷하고 그러지만은 부처님께서 이 자세를 갖다 거의 100% 확립을 했어요. 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자들이 거기에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자세 첫 번째 그 이제 천태지간에 보면 조신, 조자는 몸을 바로 할 조자, 고를 조자인데 이제 바로 한다는 뜻이고, 신 몸을 바로 한다. 왜 그 추사 안 왔을까? 우리 옷가게 한 추사.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아이, 또 요런 거 풀 때만 봐. 그동안은 자리는 어디 있다? 뭐 바꿨나? 승록이도 좀 바빴어?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법에 드는 7가지 자세라. 그래서 이 자세는 그 명상 자세, 모든 명상 자세의 기본이 돼요. 요거는 도교 하는 사람들도 중국에서 나중에 이 명상 자세를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배웠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앉아. 이렇게 안 앉고 앉는 것이 또 어떻게 이 뒤에 둥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방송만 놓고 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앉는다. 이런 자세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중국에도 불교가 들어오면서 도교도 요 자세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일본 지금 서양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명상 자세를 한다는 것을 갖다 이제 우선 몸을 반듯하게 하는 방법은 몸은 마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바로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음도 바로 안 된다. 그건 마치 뭐냐면 그릇을 바로 놓지 않았을 때는 그 안에 잠긴 물도 그릇 따라서 기울어지듯이 몸을 갖다 어떻게 자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마음 자세도 달라져.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 절실하게 느낀 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의사건 변호사건 무슨 인류 신사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여튼 그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하면 제일 위에서는 모자 벗어가지고 땅에 깔고 앉고 뒤에서 의사들도 무슨 맨 뒤에 앉아서 동전치기 하고 앉아고 그래. 그래서 옷을 갖다 그렇게 입혀 놓으면 그냥 누구나 예비군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한다는 것이 그만큼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조식, 호흡을 바로 하는 법,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마음, 조심. 그래서 조심과, 그리고 우리 조심해라 그런 말을 해줘, 그죠? 조심해란 말이 원래 한글 같아도 그 고를 조자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그 조심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평정하게 가져라, 평정심을 가져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선 몸을 갖다가 고루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결가부자는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덕이는 살이 쪄서 그래요. 정덕이하고 오기에는 살이 쪄가지고. 다 안 돼요. 예? 예? 다 안 되죠. 저희 결과보다. 특히 안 돼. 나도 잘해. 예? 이제 결가부자는 우선 오른쪽 한번 해봐. 그냥. 오른쪽 발을 위에다 올려. 왼쪽 그 허벅지. 그리고 왼쪽 발을 당겨서 이렇게 위로. 어디로 오냐? 안 올라? 요거는 이제 결가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땀서 이렇게 하느냐면 요렇게 했을 경우 하단신의 기운이 제일 짧아요. 허리도 제일 꼿꼿해지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허벅지 살이 찐 데다가 다리가 짧은 데다가 박세리 다리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누가 지나가는데, 차 타고 지나가는데, 요즘에 더우니까 막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데 옆에 차 탄 분이 저런 다리를 가지고 다리를 내놓고 다녀. 근데 보니까 백혜나 조선무 아주 금밭대 조선무 같아. 그래 저 사람은 절대 결가부자라면 절대 다리가 안 꼬아지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다.
이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요 결가부자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결단을 내고 더 이상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실 때 결가부자를 갖다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들이면 좋긴 하겠지만은 또 잘 그렇게 안 되거든. 안 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개인 스님 때문에 간절로 물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반가부자 상. 반가부자는 그 자복을 갖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오른쪽 발을 최대한 안으로 밀착을 시켜. 그래서 요 발선이 요 발등선이 거의 비슷하게 일직선이 꽉 일직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왼쪽 발을 이제 우리 요 조선 바지는 요렇게 해서 왼쪽 발을 이 허벅지 살짝 이렇게 올려. 그래서 양 무릎이 이렇게 닿는 것이 좋은데 이제 요것도 무릎에 살이 많으면 안 닿아. 이것도 잘 안 닿거든. 다리가 아플 경우 이제 그 아래로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고. 요게 이제 제 첫 자세. 다리를 넣으면서. 자복은 전부 다 집에서 본인이 이 명상하는 자복은 본인들이 딱 하나 뒤에 이게 아침 자복까지 다 만들어서 놓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서 해서 평소에 딱 놓고서 그렇게 평소에 자주 앉아줘야지 이게 수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자세. 남방불교 쪽은 보니까 그 왼손을 밑에 놓고 오른손을 위에다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북방불교 쪽에서는 오른손을 이렇게 왼손을 위에 얹으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것을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왼손을 밑에 놓고 지금 왼발이 위에 올라왔을 때 왼손을 밑에 놓고 오른손을 위에다 넣으니까 더 편하더라.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나는 이제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른손을 밑에. 근데 오른손 여기에 이제 그 놓고서 왼손을 위에다 이렇게 포개 놓고서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니다. 요거는 이제 요 손 엄지 손가락 높이가 대체로 자기 그 배꼽 높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여기다 그냥 밑에 발에다 살짝 놔야지. 이걸 들고 있으면 안 돼. 힘들어서. 그냥 살짝 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건 왜 손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손 안에서 나오는 장력이 있어요. 요 기운이 하단전을 갖다 감싸므로 해서 하단전에서 기운이 솟구치지 않게끔 하단적으로 기운이 모이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일러서 선정인그래요. 이렇게 했을 경우는 오른손을 내고 손 가운데 손가락이 땅을 가리킬 때는 이게 이제 항마촉지, 이제 잠시 쉴 때, 잠시 선정해서 쉴 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선정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자세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허리를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야. 그 다음 반듯하게 세우는데 이 반듯하게 세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코하고 목하고 배꼽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돼요. 자기 느낌이 그래요. 조금 돌아가 있든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깨 넓이 이쪽에 요 귀하고 어깨하고가 어깨 선하고가 같은 선에 놓았어요. 너무 뒤로 빳빳해도 안 되고 적정한 선에서. 그 다음에 눈은 이게 자기 콧등이 살짝 보일 정도로 내리뜨는데
후뜩 났다고 감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살짝 내리 감아주는 거. 그래서 눈으로 뭘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은 그냥 떠 있는 채 그대로 냅두면 돼. 눈으로 뭘 자꾸 보려고 우리가 평소에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자꾸 눈앞에 뭐가 아른거리고 뭐가 보이는 듯 해서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입하고 입술을 편안하게 닫으면 돼요. 그 다음에 혀는 앞니 그 입 천정에 이빨하고 그 잇몸하고 사이에 천정에 혀 끝을 딱 대주면 돼요. 자, 어디에 이렇게 앉았는데 어디에 좀 힘이 들어가거나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움직여서 불편한 것을 개선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잘 움직여봐서. 자, 이게 이제 비로자나 실자세 7가지 법에 들어가는, 다시 여기서 번뇌가 없어지고 일념에 들어가는 몸의 자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건 이제 조심법이고 몸을 반듯하게 하는 법이고, 조심법이 있어요. 조식법이, 호흡법. 근데 호흡을 절대 여러분께서 그 호흡을 조절하려고 그러지만, 이제 단전호흡 같은 데 하는 데 가면 뭐 5초 내쉬고 5초 들이쉬고 이제 그런 것을 너무 오래 하면, 육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 하면 자율신경을 전부 다 다치기 때문에, 자율신경은 저절로 돌아가야지, 그게 자꾸 의식적으로 내가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자율신경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장이 자율신경으로서 장이 저절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으로서 호흡으로서 통제를 해버려놓고 나니까 장이 지 멋대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병은 걸리고 나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은 그렇게 뭐 몇 초 쉬고 몇 초 또 내뱉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요.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호흡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식법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을 너무 거칠게 쉬거나 이런 것만, 거칠게 쉬고 싶어도 어느 시점 되면 거칠게 쉬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제 조심법이에요. 그냥 마음은 이렇게 앉아있어도 마음이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마음을 집중시켜서 마음 속에 그 번뇌를 갖다가, 번뇌망상 일어나는 파장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꼼님바락바나 이쪽에서 다 얘기했지만도, 마음은 소이처, 그러니까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바깥에 있다니, 이를테면 무슨 뭐 돈에 있다니 그러면 바깥으로 전부 다 쫓아다녀 버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몸에 균형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운을 하단전에 모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것이 태양 관상법이야. 그래서 이제 아침에나 저녁에 해가 뜰 때나 질 때 빛이 확 퍼지지 않는 붉은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그거는 붉고 따뜻하고 맑은 빛으로 된 태양이 내 하단전, 그러니까 하단전이라 그러면
배꼽 아래 3치 정도 해서 안쪽으로, 장 안쪽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궁 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탁구공이나 야구공만한 이 태양이 거기에 있다라고 관상을 해주라는 뜻은 뭐냐면, 관상을 해주라는 뜻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 그 자세에서 우선 풀어요. 좀 가만히. 손 좀 풀어요. 내가 이제 요걸 잘 여기다 두라고 생각을 해를 하단전에다 두고 거기다 마음을 관을 하라고 그래도 관을 하는 것은 머리에서 돼버리고, 그렇죠? 관을 하는 것은 머리에서 돼버리고 여기는 안 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만약에 내가 생각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마이크를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만은 눈 동자가 저걸 보고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저걸 보고 있다는 것은 저기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있지 않다고 여기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보는 건 아닌데 이건 어떤 걸 가지고 그러냐면 느낌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야. 하단전에. 태양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거기에 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정 안 되면 내가 방법을 하나, 이거는 조사 스님들 가르친 게 아닌데 내가 개발한 거야. 손 이렇게 비벼보라고. 따끈따끈해도. 그래 하단전에 갖다 이렇게 하면 돼. 하단전 밑에 배꼽 아래. 그래 좀 이제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봐. 그래서 이게 또 돼요. 또 이렇게 하면 건강에 더 좋아요. 우선 이렇게 하면 아랫배가 좀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그죠? 손이 따뜻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따뜻하게 느껴질 때까지 몇 번을 그렇게 해요. 손에서 닭똥 냄새 나도록 하시면 자, 좀 따뜻한 느낌이 덜한 사람은 더 싹싹 비벼가지고 다시. 다 그래도 따뜻하죠? 네. 그러면 그 따뜻한 손을 한 번 더 비벼가지고 아까 순정 자세로. 그러면서 그 따뜻한 손을 그대로 순정 자세로 이렇게 앉아보면, 가만히 해보면 요 손 안도 따뜻하고 아까 비벼서 됐던 데도 따뜻해지죠. 그럼 이제 거기다가 그 따뜻한 느낌 나는 그 안쪽으로 붉은 태양이 있다라고 관찰하는데,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게 처음에 안 떠올라. 그 생각만 그 따뜻한 거기에 태양이 있다라고 요렇게 그 지점에다 내려준다. 자,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관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셔요.
다리 아프신 분들 배시. 술사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집중이 다 돼서 마음속에 맑음해지더라도 그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맑음해지더라도 이제 선정 상태로 조금씩 들어가서 마음속에 쓸데없는 파장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아니고 이제 깨달음은 어디서 나느냐면 그렇게 초선정 이상 사선정 상태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어지러운 파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관의 능력이 생겨야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없으면 사마타만 가지고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갖고 있어요. 하면서 잘 안 되는 점이 있어. 다리가 아픈 거나 하다 보면 혼침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본침이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조금 끄니까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다시 또 제자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침은 그게 필연적으로 이제 피곤해서 오는 본침은 그거는 이제 번뇌가 일어나기도 전에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많이 일을 했다니 그래서 이제 피곤해서 잠깐 본침 오는 것은 이제 그거는 쉬고 그런 게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번뇌하고 그러니까 산만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하고 혼침하고가 그게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가 일어나서 산만한 마음이 계속 딴 생각이 난다 그럴 때는 이 딴 생각 나는 것을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서 집중에다 이제 집중을 시켜서 마음에다 집중시켜서 이제 이렇게 태양에다 집중시켜서 돌려놓고 나면 손등이 보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산만한 생각이 줄어든다 싶으면 이게 본침이 나옵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지금 명상하는 선방이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혼침 오는 경계를 구분을 못해서 이제 그 상태가 굉장히 편안한 잠 깊이 든 것처럼 편해져 깨어났어도 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혼침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게 이제 안 좋거든요. 근데 그 혼침 상태는 보살 구주심 가운데 7주심까지 혼침이 옵니다. 7주심, 6주심 그 사이까지 미세하게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이 넘어가면서 완벽히 다 없어지는데 그건 자꾸 이제 깨려고 해야 돼요. 많이 올 때는 눈을 좀 크게 떠주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자꾸 집중을 또 해주면
호흡침도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 명상을 깊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몸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사 그러니까 일상사 마당 쓸고 뭐 예불 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뭐 노동을 한다면 그런 것은 잠깐 그냥 하는 정도로 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건 자꾸 눈을 좀 크게 뜨면서 그래도 혼침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혼침 속에 있지 말고 살짝 일어서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래 원래 법당은 탑돌이 시거든요. 탑돌이 하고 또 이게 그 아래쪽으로 집중되는 것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대답이 없어. 네? 아니 그 하단전에다 그 태양을 관한다는 것은 해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안 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해 얼른.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꾸 이어서 태양이 왔다 갔다 하면 난 머리가 아파버려가지고 이걸 의념을 갖다 생각을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 연습을 우리가 하도 머리만 뺑뺑 굴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머리에서만 계속 뺑뺑 돌아서 젊은 애들 해보고 100% 그렇게 머리 트레이닝만 시켜놔가지고 머리에서만 자꾸 뭐가 생각이 진행되고 생각은 이어서 진행되지만 마음을 아래에다 두면 이게 아래로 기운이 따라서 같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현수님 그렇게 돼요. 예. 그때는 표현표에서 그건 이제 그거는 그 모을 때 처음에 그건 꼭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회하고 헤엄 땅에서 기가 올라온다. 또 하늘에서 기가 지금 백회를 통해서 하단전에 또 전체 모든 그 땅구멍으로부터 전부 다 들어와서 하단전에 모인다. 라고 관을 한번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또 명숙이는 그 하다가 혼자 웃으면 안 돼. 어? 너 빼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가. 또 그거 조금 집중하면 혼자서 뭐 다 된 것 같이 막 또 엉뚱한 소리 오다가 내한테 이제 얻어맞는다. 또 질문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아팠는데 딱 앉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데요. 네가 하도 뻘뻘 맞았어. 생각이 천천히만 아프네. 생각이 여기저기 다 네 멋대로 치달았어. 그러니까 그건 조용해지고 차분해. 그건 네 바느질을 하냐? 못해요. 못하지. 수 떠는 거 하냐? 할머니가 대신에 뜨개질은 싫어요. 그런 것도 안 되지. 그 이제 그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습을 가라앉히려고 그러면 뭐 그 미식 바느질을 하지 말고 손바느질을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따북따북 응? 막 그냥 뭐 움푹쥐푹 하지 말고 나중에 실밥이 뭐 또 술친같이 그렇게 비틀비틀 따북따북 그건 자꾸 요즘에 핸드매직이 굉장히 비싸잖아. 그런 걸 갖다 자꾸 해보면 앉아서 2시간, 3시간 하고 하다가 뜨개질을 집중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뭔가 자꾸 생각이 그냥 자꾸 이제 그 바깥으로 치달으면서 그 생각대로 몸을 갖다 전부 다 움직여버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통 안에 물이 뺑뺑 도는 걸 갖다 통을 갖다 탁 놔놓으면 통이 흔들흔들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붙들어내서 주저앉혀 버리니까 몸이 그냥 아파 버려.
그런 거야. 그런 이제 그 하면서 자꾸 생각이 일어나면 태양에다 또 그때 집중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집중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꾸 생각을 따라서 가버리면 그건 망상이 되어서 안 돼. 또 안 되는 것 얼른 혼자 가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 말고. 가연이 되는가? 응?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아니잖아. 자기가 먼저 아파가지고 예? 자기가 아파서 그거는 이제 빨빨들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주저앉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의자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의자에 다 하는데 의자에 뭐 확실히 하단제도 잘안 가요. 이건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저거 얼마니까 그러죠? 예? 저거 얼마니까 조복관들 좀 서양 사람들 그 짱다리도 보니까 나는 뚝딱 아예 갔는데 그냥 서양 사람이 그냥 다리도 길쭉한 사람이 딱 가부장을 하고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 저 사람 뭐 부처님 되겠다 그랬어. 앉아만 있으면 부처님 되겠다 그랬어. 예.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회 기도하듯이 생전 안 하다가 그냥 와가지고 철학 기도를 해가지고 뒷날 물미가 나가지고 다시는 그래 보니까 철학 기도 나오라고 막 나와라 이래서 아무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오냐? 물미가 나가지고 저녁은 그냥 하고 아침에는 퍼져가 자고 집에 가서 며칠 가서 다리가 아파서 미시라고 그렇게 왔는데 요거는 누가 꼭 1시간 해라 그러면 1시간이 그냥 땀띠가 나게 앉아있고 그렇게 안 되고 요거는 본인이 자꾸 재미를 붙여놔야 돼. 그 앉는 것이 지옥처럼 자복 위에가 앉으려 그러면 그냥 열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못 앉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재미를 붙여야 되거든. 앉아있는 재미를 붙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처음에 깜냥해서 나는 15분 정도 20분 정도 지금 우리 연꽃 어린이집 애들도 10분은 안 된다. 10분은 안 돼. 그게 한 1년 하고 나면 10분 남거든. 근데 이제 어른이라고 더 앉지도 못해. 애들이 잘 해놓으면 더 잘 앉아요. 습관이 좋아가지고 애들이 빨빨 다녀서 못 앉을 것 같거든. 애들 더 잘 앉더라. 그래서 본인에 맞게끔 오는데 15분 그러면 이제 15분 정도 딱 그 시간은 꼭 15분 지켜주는 것이 이제 좋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거기에 조금 자꾸 이제 사람이 그래 무슨 일을 보고서도 사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서 저것이 실수가 없게끔 만든 것은 옳은데 부정적으로 보고서 안 된다라고 보면 안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아래 명상을 해 나가는데 잘 잠깐 되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재밌다 이렇게 해야지. 한 10분 하는데 한 2, 3분은 잠깐 재밌었던 것 같고 조용했던 것 같고 나머지 8분은 그냥 술 생각이 나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 자꾸 8분에 안 되는 쪽만을 갖다 자꾸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나머지 2분 일어났던 이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잠깐 일어났던 그 산매 잠깐 잠깐 되거든. 잠깐 돼. 일어났던 산매 그걸 자꾸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자꾸 확장이 되죠. 그래서 처음 할 때 멀미 나서 그냥 완전히 안 되게끔도 하지 말고 나중에 자복 위에만 보면 멀미가 나버리게 하지도 말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가지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앉고 2주일에 한 번씩 앉고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 말아요. 다 퍼져버리지 안 돼.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루 매일 하되 본인이 한 30분 앉을 수 있으면 30분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30분이면 사실은 앉아서 조금 집중이 되지만 한 1, 2분 흘러가듯이
지루한 것은 생각이 많으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가. 생각이 딱 집중이 되지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져. 이게 아인슈타인의 원리가 똑같은 거야.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나가면 시간이 정지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음이 일념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그냥 시간이 한 30분 흘러간 것이 그냥 잠깐 앉아 있었는데 문제 그 습방 같은 데서도 앉아 있다가 잘 되는 날은 죽도를 금방 쳐먹고 왜 금방 또 그 방선죽 빛이 나고 취직을 만드는데 그렇게 다 방선하고 이게 포행으로 나가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있어도 발도 별로 바꾸지 않아도 그냥 다 통한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집중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그 얘기지. 막 한 시간은 꼭 앉아 있어야 된다고 시간을 정하는 것은 없어. 근데 너무 게을르게 해서도 안 되고 우주는 게 본인이 하루 종일 생활을 해봐가지고 본인이 자꾸 마음이 막 많이 헐떡거리고 많이 산만해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앉는 시간을 조금 늘려줘야 돼. 그 힘이 있어야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거 명상하면서 하여튼 개 지키면 5가지 개는 꼭 지키줘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다 흩어져 버려. 흩어지면 또 모으는데 또 힘이 들고 또 질문 있으면 주시오. 없어요? 없으면 이제 끝내지. 쭉 비치고 쭉 위에 아까 내가 얘기를 그대로 쓴 보살님이 여기 오늘 전부 여기 다른 데는 얘기할 거 없고 월요법에 나오시는 회원들 전부 다 해서 현공스님 여름 옷 바지 저고리 2개, 범유스님 바지 저고리 2개 맞춰서 여러분이 공연하도록